자, 여기 소설, 현대소설.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자, 앞부분의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게 아예 없고요. 어머니는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 현재 엄마는 삶에 집착하고 있어. 뒤에 나올 거야. 우리 젊었을 때 엄마 이렇지 않았는데, 희생적이었는데 자신의 삶에 왜 이렇게 집착하시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돼. 젊은 세대들은 마음에.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다는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하고, 식사 밥 어디 갔냐?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기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까탈을 막 부리면서 며느리를 막 갈고, 엄마한테 밥은 곧 생명이다. 이해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머니의 몸에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막 떨면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보통 아시죠? 어른들은 이렇게 병원 가서 뭐 맞으면 그냥 막 다 좋은 줄 알아. 항생제 자고 막 항생제 맞으면 병균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한다고. 노인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게 몸에 안 좋다고 말을 해도 노인들은 안 듣죠 이런 거.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우리 어머니다는데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 근데 과거의 엄마가 이제 나와요. 엄마가 젊었을 때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배고픈 것도 잘 참으셨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를 보전하거나 약을 막 먹지도 않았고 몸살이 나서 끙끙 앓으면서도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삶에 대해서 노력했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어머니의 삶이 뭐였기 때문에. 이거 이해할 수 있냐? 이때는 엄마가 왜 이랬는데? 생활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게 엄마의 삶 그 자체입니다. 자식 너 그 자체가 내 삶이었어. 그러니까 너를 먹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희생했어. 근데 내가 이제 다 커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엄마는 그러면 이제 자식이 아닌 거, 자식이 없어진 거잖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이라는 게 누구의 삶밖에 없나? 자기 삶을 이제 챙기게 되는 거라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대립이 나오고 그걸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자리를 보전하거나 약을 먹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디 갔냐? 여기. 자, 꽁꽁 앓으면서도 호미를 들고 나가는 것을 좋아했대요.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걸로 행복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곧 자신의 삶이었던 거예요. 굳이 체크를 하고 그럴 건 없습니다. 자신보다 가족 팬이네. 어머니의 삶은 궁핍, 가난과 땀과 희생과 인종, 인내하는 삶이었다 라고 내가 과거의 어머니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부정적으로 연민하고 있잖아. 엄마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있잖아. 이거 못 읽으면 나가 죽어 진짜. 이건 사이코패스야? 어머니 얘기 나오면은 바로 눈물부터 지금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틀리겠지. 한참 젊은 시절에는 아빠한테 소박당해서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소박당했다는 거는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애정을 받지 못하면 소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 첩지라고 이런 거 있지. 처가 있는데도 첩지를 하러 다니고 이런 걸 소박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외로움을 뭘로 견뎠대? 일하면서 그걸로 견뎠대. 눈물 대신 땀이고. 그래서 일에 열중하는 걸로 참았다고. 근데 반거충이, 그러니까 이 글쓴이 서술자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의 원인이 뭐야?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서술자 자체가 엄마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뜨끔한다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외로움을 참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그렇죠. 보통 엄마는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랬는데 엄마가 바뀌었어. 라고 나는 이해를 못해. 깊은 사고를 못한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의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니까. 엄마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삶이 과거와 현재를 나눠 봤을 때 나는 이걸 여기에서 바뀌어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뀐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의 삶의 목적이 과거에는 누구에 있었을 뿐이야? 자식이 곧 삶이었던 거야. 현재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으로 온 거야. 자기도 자식한테 집중했던 게 이제 자식이 없었으니까 본인한테 왔을 뿐이라고. 근데 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의지, 열망은 원래 있었어. 엄마의 삶. 근데 이걸 뭐라고 여기 아니지. 냄새 난다고 얘기해. 삶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해.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네. 나도 그렇지.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원래 그래요. 함께 살면 싸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 무렵부터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끝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꾸리꾸리한 냄새 같기도 하고 된장 냄새 같기도 하고 시큰한 땀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멸치 전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 버켓 절인내, 고리착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냄새, 실큼 털털 고리타타, 쓰고 쉬고 짜고 매운 냄새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여기 쓰인 소재들 봐봐.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사실 아니야. 어머니의 삶을 그냥 담고 있는 소재들이야. 추측할 수가 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살 때 엄마가 김치를 담궜는데 엄마가 담근 김치가 오래돼서 쉬었다고 그거 씨발 못 먹으면 개쓰레기에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호로 자식은 없잖아. 아 우리 엄마 묵은지네? 이거 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된장, 엄마가 담근 된장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까 위에서 눈물 대신 땀 흘렸다 했지. 어머니의 삶이었고 곰팡이 냄새, 가난하고 유복하지 못했던 삶이었고 꾸리꾸리한 멸치 젓갈 냄새, 젓갈 냄새 뭐 꾸리꾸리하긴 하지만 그거 막 토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보리차게나 발가락 냄새, 어머니 일 열심히 했대. 생고등어 비린내, 대충 엄마 집에서 해주는 그런 집 반찬 이런 느낌인 거지. 시큰털털 고리타타. 그래서 다양한 미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엄마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미각. 매운 거 통각인데요. 하지 마세요. 자,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청국장 냄새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난 청국장 냄새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네들도 아마 안 좋아할 건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미치고 환장하는 게 청국장 같은 거잖아. 홍어, 사케네 이런 거 너무 심하네. 미쳐요. 저는 못 먹어요 일단.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좋아한다고 그러고. 역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젊었을 때 엄마를 떠올리곤 했어.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린 향기보다 시큼했고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 그러니까 프랑스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대.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있기가 싫었고 얻어맞고 빠기쳤을 때도 엄마 냄새 맡으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잠이 들곤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욕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는 이렇게 복귀하면서 그거를 무마시켰던 거죠. 어느 냄새를 이유로 집에 나가는 아내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요. 남의 엄마잖아요. 아내한테.
나한테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 나갔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그러니까 그 고부 갈등 시험마다 아우 애는 뭐 저거 하는데 애미야 국 있잖아 뭐 이런 거 하는 거겠지? 안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현기 하면서 그냥 침대에 가서 누워버렸어. 가까스로 안방에 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냄새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 이전에 희생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 전통적인 여성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삶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 모습. 됐잖아.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매우 부정적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를 힘없이 말했고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어. 온종일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나는 우선 창문을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서 라벤더 향 술맛 뿌려댔고 아내는 누워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 냄새가 대조적인 소재로 사용된 거야. 현대인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걸 후각적인 이미지 향수로 계속 치환시키잖아. 불란서 향수, 라벤더 향수. 그래서 뿌려댔고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기세좋게 주방에서 딸딸거리면서 저녁을 준비해. 전혀 신경 안 쓰죠.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이 마누라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하는 표정으로 벌썩 물었다. 나는 이제 그냥 얘기를 해버려. 엄마, 목욕은 해요.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받은 채 생뚱맞게 얘기했다. 왜? 애미한테서 냄새가 날까 싶어서? 어머니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셨어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는 냄새도 못 냄새라는 거야. 사람이 사람 냄새라는 거야. 그런다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거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간데 그것은 귀신 사는 집이지.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만들어 여진 코를 벌린거리며 킁킁거리고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여.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다. 지금 냄새라고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인정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전체가 부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라는 거는 향기라는 거랑은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잖아. 냄새라는 거. 나한텐 냄새가 안 나. 향기가 날 뿐이야. 삶에 향기가 난다고 나한테는.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던 삶을 전부 다 부정하는 말이 냄새란 말이야. 자, 어디 한번 맡아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산바지를 내 앞으로 꺾으면서 재촉했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숟가락질을 했고 야 이놈아,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애미가 자식놈들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 거야. 향기라는 거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고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엄마의 말이 명치끝이 후벼 탔대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한마디도 있고 확 찔려버린 거죠. 아 맞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윗글에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잖아요. 특정 인물의 시선이겠지. 나의 시선밖에 안 나왔습니다. 엄마의 심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1인칭 시점에.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했냐라고 물어보면 과거의 사건이랑 현재의 사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역순행적 구성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역순행 아니고요. 답은 2번밖에 없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했다? 네. 그런 적 없는데 해상했냐라는 건 말했고요.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계속 1인칭이었고 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건의 다양한 면모를 제시해주냐? 그것도 아니고요. 공간적인 배경을 구체적인 묘사를 해줬다. 집에 대한 묘사를 해준 적이 딱 2번. 나에 대해 시선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네. 적절하지 않은 거네. 자, 기억. 제가 귀찮을 테니까 찾아드릴게요.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고는 말을 해도 듣지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엄마의 양보하는 모습. 그죠? 니은
몸살이 나서 끙끙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한 헌신한 어머니의 모습 문제 없지? 문제 전혀 없죠. 그 무렵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데 자 뭐라 그랬어요? 위에 안에 짜증 섞인 투정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체 무슨 냄새인지 이게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살짝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냄새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지 나쁜지는 이거는 갑자기 말이 생각이 나네. 이게 긍정부정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판을 다시 해보자면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 대체 뭔지 모르겠다. 정체를 모르겠다. 판단이 안 된다보다 정체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다른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도 보시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했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별의 별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아. 판단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자, 넘어와서 아내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리을에 엄마는 주방에서 딸그락 저녁 준비 문제 없고요. 엄마가 한 말에 아픔을 느낀다면서 명치를 쿡 찔렀다 됐죠?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고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 이 소설은 감각적인 소재, 냄새, 후각, 활용할 현실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그냥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향수, 엄마 냄새,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탈 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아가 생에 대한 집착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 집착이라는 건 나쁜 거잖아. 야,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게 잘못이야? 그건 아니잖아. 무슨 약간 노인네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 이게.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희생의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의 삶을 에이씨 부정적인 거 아니죠? 영민한다니까. 어머니의 냄새는 현실 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특유한 엄마 냄새. 엄마 냄새를 역겹다고 느끼는 나와 냄새 때문에 숨못 쉬는 아내 엄마 냄새 문제시하는 자식입니다. 아주 심히 여겨는 나의 말을 절대로 내어가면서 나는 냄새가 아니야 라는 말에서 냄새에 대한 가해가 인식. 좋죠? 자, 그래서 저 영상을 잠깐 끊었다.